바나나를 오래 보관하고 싶어요. 그죠? 바나나를 이렇게 걸어둬. 그러면 바나나가 내가 아직 나무에 매달려 있나? 아직 익을 때가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얘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걸어놓는 게 의미가 있긴 하죠. 왜냐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인터스텔라의 궤도입니다. 사실 정말 인터스텔라에 섭외가 됐을 때부터 저는 꼭 바나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레전드입니다. 오늘 바나나 이야기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무조건 바나나 얘기를 해야 돼. 오늘은 진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바나나 많이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역사상 가장 맛없는 바나나일 수도 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바나나 맛있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맛있던 바나나가 있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의 이 바나나를 먹게 됐는가? 이게 바로 바나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나나는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는 겁니다. 바나나가 복사가 된다고? 뭐야 이게? 약간 현타가 오네? 스탠딩 코미디언이야 뭐야? 바나나는 복부시대입니다. 왜냐면은 바나나를 보면은 씨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바나나 씨 어디 있어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바나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바나나 씨 어디 있냐고 씨 어디 있어? 씨가 없어, 씨가 없어. 바나나에 진짜 줄기가 있어요, 줄기. 알줄기라 불리는 친구인데요. 그 알줄기가 바로 바나나 번식의 핵심입니다. 알줄기에는 바나나가 자라게 만드는 흡아라는 애들이 있어요. 요 흡아를 잘라다가 다른 데 심어. 그러면은 모체와 유전적으로 똑같은 바나나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난 바나나는 어미 바나나와 완전히 동일한 바나나가 된다. 다 똑같은 거죠. 장동건님과 고소영님이 자녀를 낳아. 딱 태어나는데 그냥 장동건님이야. 딸은 고소영님. 부모와 완전히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녀가 탄생한다. 라는 게 바나나의 재배 방식이고 그래서 바나나 재배에는 씨앗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은 요 안에 이빨 자국이 너무 보인다. 좀 민망하네. 어쨌거나 요 안에 약간 거무스름한 게 있거든요. 요게 과거의 씨앗 흔적입니다. 야생 바나나 중에 우연히 씨앗이 없는 돌연변이 바나나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없으니까 먹기가 너무 편하네? 얘네들을 키우자. 따로 뭐 이렇게 꽃가루 바지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개꿀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는 법. 이러한 번식 방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과연 뭘까요? 그 약점 덕분에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맛없는 바나나를 먹는 인류가 된 거죠. 바나나 농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나나를 딱 심었는데 이 바나나랑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 바나나가 쫙 깔리는 거예요, 농장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생명체는 다른 개체 유전자를 만나서 섞이면서 다양해지고 강해지고 여러 가지 특성,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띄어요. 그런데 이거를 건너뛰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 이 농장에서 어떤 특정한 질병 하나에 취약한 과일이 되면은 그 과일은 이 농장 전체의 모든 바나나가 다 취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얘네들이 또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바나나를 키워야 되잖아. 촘촘하게 바나나를 심어. 즉 얘네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못해요, 바나나들이. 이때 바나나들 사이에서 코로나처럼 등장한 질병이 바로 바나나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로스 미셸이라는 바나나를 잃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바나나는 1950년대까지 전 세계를 주름잡던 바나나였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만화 검정고무신에서도 뭐 기영이가 바나나 먹고 너무 맛있어 눈물 흘리잖아. 그분들이 그로스 미셸을 드셔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먹어봤을 수도 있어. 모르신 적 있나요? 좀 잘 울어요, 저는. 약간 저는 좀 잘 우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로스 미셸이 처참하게 쓰러질 때 다행히 이 균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잘 자라는 바나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로 이 바나나, 캐번디시 바나나입니다. 그로스 미셸에 비하면은 약간 핫바나나다. 질병에는 강했어요. 크기도 좀 작고 맛도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캐번디시 바나나를 생산하면서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주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 바나나의 맛, 그로스 미셸 바나나의 맛은 어떤 맛일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먹기 굉장히 어려운 맛이 됐죠. 그런데 한국에서 365일 그로스 미셸 바나나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어른들은 이거 먹으면 맨날 바나나 기억하시는 어른들은 안 좋아해요, 바나나 맛. 어른들은 소래눈 좋아해요, 소래눈.
소개팅 나가서 썰 풀기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바나나 맛 우유. 혹시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로스 미셸 바나나 맛입니다. 그로스 미셸 바나나는 왜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 바나나가 됐을까요? 이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이미 자리 떴어.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 1분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면 1분. 노란색 과일 바나나가 되기 전에는 녹색이거든요. 바나나가 노랗게 되는 이유, 바로 바나나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입니다. 이 에틸렌 가스를 초록 바나나가 딱 마시면은 노랗게 변하는 거죠. 바나나 자체에도 에틸렌 가스가 나와요. 여기를 요렇게 랩으로 감싸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나나를. 그러면 이 바나나가 빠르게 익진 않아요. 그런데 이 바나나를 노란색을 넘어서 아예 똥색으로 만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계 최고의 가스라이터, 사과입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과일로 유명한데요. 사과를 바나나랑 같이 둔다? 아, 우리 불쌍한 바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사과는 다른 과일하고 두면은 금방 상하니까 사과는 반드시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지들끼리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하라고. 사람끼리 갔을 때는 얘네끼리 있으니까 좀 그나마 낫죠. 이런 거. 내가 흉악범이야. 선량한 시민들이 있는데 흉악범이 딱 가잖아요. 확 튀고 막 사고가 나. 근데 이 흉악범이 교도소에 가잖아요. 주변에 다 흉악범이야.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세상이 됩니다. 왜냐면 모두가 흉악범이니까 서로 조심해. 서로 예의 바라. 야,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다가 교도소 딱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정중해져. 안녕하십니까? 흉악범 A입니다. 다 신사들. 그런 거랑 비슷해요. 또 이제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걸어둬. 그러면 바나나가 내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나? 아직 익을 때가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얘가 어떻게 알아? 뭐 멘사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걸어놓는 게 의미가 있긴 하죠. 왜냐면은 접촉 면적이 계속 있으면은 얘가 결국은 약간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눌리거나 뜯기거나 부딪히거나 할 때마다 방어! 이러면서 까매지는 거야. 이것을 공중에 띄우면은 상대적으로 뭐 눌리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르는 게 방지가 될 수는 있다. 근데 얘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착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얘를 냉장 보관하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실온에서 자라던 애들입니다. 추우니까 방어해. 위험해. 환경이 나랑 달라. 이래서 더 빨리 갈색이 돼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무조건 실온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또 이거를 가지고 또 뭐 다른 얘기를 해.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냉장고에 바나나 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다? 훌륭한 일. 하지만 바나나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도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바나나 껍질은 실제로 미끄러운가? 여러분, 바나나 껍질 밟아보셨습니까? 우리는 바나나 영화 게임으로 바나나 껍질이 미끄럽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나나 껍질을 밟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자꾸 바나나 껍질을 미끄럽다고 사용하느냐? 과연 실제로 과학에서 이 바나나 껍질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이그노벨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이에요. 실제 노벨상은 아니지만 딱 듣는 순간 빵 터져. 와, 배꼽 잡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굉장히 재밌고 웃긴 연구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는 연구에 이그노벨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타 사토 대학의 마부치 기요시 교수님이 이끄는 연구팀이 있는데, 과일로 문지르면 진짜 미끄럽나? 이걸 실험을 한 건데, 실험 결과 신발과 바나나 껍질 간의 마찰 계수가 직접 바닥 위를 걸었을 때의 6분의 1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말은 뭐다? 정말 미끄럽다. 이 논문은 바나나 껍질의 마찰 계수라는 제목으로 일본 마찰학협회 저널에 실렸습니다.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만 이렇게 긴데 이거를 뭐 5분, 10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출연료가 깎여요. 내가 돈을 내고 촬영을 해야 돼요. 이것은 다음 편 궤도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편은 분명히 짧게 할 거니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궤도의 인터스텔라는 점점 길어질 수 있고 제 출연료가 덜 깎일 수 있습니다.